자, 이번에는 그 비용 쪽에서 공제하는 부분, 우리말로 치면 이제 매입세액 공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인풋 텍스 크레딧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투입한 인풋한 것에 대한 이제 텍스 크레딧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 우리의 비용에서 지출한 그 GST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. 약자로 ITC라고 하고요. 이러한 ITC는 자산을 구입을 하거나 비용을 지출할 때 발생하는 GST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GST 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항목입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유의하실 게 원래 매출에서 비용을 뺄 때 그 회계에서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안분해서 비용을 뺀다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그 수익이 더 크죠. 한 번에 비용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. 그렇지만 GST는 그렇지가 않습니다. 그렇게 안분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냥 구입하면 그때 그냥 다 공제해 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 초기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업종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래서 이 그 매입세 공제는 그 자산 총액입니다. 자산 총액 그리고 비용 지출 항목에 대한 5%를 공제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그 매입세 공제도 항목에 따라서는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비즈니스가 아니고 개인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, 뭐 당연히 이건 안 되죠. 사실 개인 사용 목적 되는 것은 일반적인 그 회사 소득세 계산에서도 공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 기록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과 관련된 부분인지 여부를 항상 구분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이 개인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하면 당연히 소득세 계산에서 비용 공제도 안 되고 GST 매입세 공제도 안 됩니다. 그래서 그것은 엄격하게 구분 관리해서 기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좀 중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그 식대라든지 그 접대비 항목이 있습니다. 뭐 또한 이제 식대와 접대비 항목은 50%만 이제 공제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나중에 그 회사 소득세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회사 소득세 계산할 때도 전체 비용의 50%만 비용 공제가 되는 게 밀스 앤 엔터테인먼트 항목입니다. 그래서 회계 기록을 할 때 이 밀스 앤 엔터테인먼트는 5%로 이렇게 표시하지가 않고 편의상 2.5%가 공제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. 그러니까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 때 텍스 코드를 넣어야 되는데 텍스가 예를 들어서 이제 5%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 밀스 앤 엔터테인먼트는 2.5%로 그 하게 돼요. 이거 약간 기술적인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이 식대와 접대비 항목은 2.5%만 인정을 해주니까 회계 기록을 할 때 그 부분을 이제 약간 그 모디파이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이제 만들고 있죠.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사용하는 자산이 50% 이상만 비즈니스에 쓴다라고 하면 그 전액에 대해서 그냥 그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. 50%가 기준입니다. 그렇지만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시는 입장에서의 차량의 경우에는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차가 90% 이상 비즈니스 쓴다 그러면 그 매입세 공제를 다 인정해 줍니다. 하지만 10%와 90% 사이에 쓴다 그러면은 그 감가상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줍니다. 그러니까 전액을 해주는 게 아니고 원래는 자산 구입은 전액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개인한테도 쓰고 비즈니스에도 쓰고 그러면은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마치 회사 소득세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만 인정하듯이 그 포션만 매입세 공제 인정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10% 미만만 사용한다. 그럼 아예 공제가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엄밀하게 차량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에 쓰는 게 얼마인지 개인으로 쓰는 것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그
기록을 해 놓아야 됩니다.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? 그거는 이제 마일리지로 하는 거죠.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거래처 방문이라든지 뭐 구입처에 뭐 간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영업으로만 쓴다. 그것을 이제 킬로미터를 항상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체 킬로미터 수를 봐서 그 비즈니스 분과 개인 사용분을 나눠서 안분 계산해 가지고 그 비율만큼 이제 비즈니스로 보는 거죠. 그래서 차량을 비즈니스에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마일리지 로그라고 하는 그런 그 차량 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차량이라는 게 아무리 비싸도 비즈니스에서 인정해주는 그 패신저 비어클 그 차량의 금액은 제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비싼 차량을 산다 하더라도 최대 3만 불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3만 불까지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. 그리고 GST 입장에서 보면 3만 불의 5%니까 1,500불까지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차래도 그게 뭐 6만 불이 됐건 10만 불이 됐건 아무리 비싼 차를 사도 3만 불까지만 비용 처리가 되고 5%인 1,500불만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.